직장 내 괴롭힘 문제. 이게 이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터지면 어떡하지?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. 오늘날 리더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됐죠.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진짜 해법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이렇게 5단계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, 만약 손 놓고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뭔지, 또 사건이 터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마지막으로 리더의 진짜 의무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먼저 솔직히 이거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관리자나 인사팀 입장에서 이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? 어디까지가 성과를 내기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고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괴롭힘일까요? 그 경계가 참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회사,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허점, 그 맹점이 과연 뭘까요? 일단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. 근로기준법을 보면요.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 요건이 딱 2가지예요. 첫째,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, 그리고 둘째, 그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가 하는 점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용자들이 겪는 진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. 한편으로는 직원을 보호해야 할 아주 강력한 의무가 있죠.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니까요.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죠. 만약에 이 딜레마 때문에 에이, 좀 지켜보자 하고 대응을 망설이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비용은요, 단순히 벌금 몇 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진짜 대가는 조직 문화 전체에 청구서처럼 날아오죠. 사건 하나 터졌을 때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해요. 밖으로는 회사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안에서는 그걸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의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. 그럼 이게 뭘로 이어지겠어요? 결국엔 고스란히 생산성 악화로 나타나는 거죠. 법적인 처벌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강력해요. 특히 한번 보세요.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최대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국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법은 이렇게 강력한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? 여기서부터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직원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공식적으로 저 괴롭힘 당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. 그 다음에 그 직원한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2023년에 한 조사가 그 충격적인 답을 보여줍니다. 36.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7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. 바로 이 숫자 36명이 신고를 한 이후에 오히려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식의 보복, 즉 2차 가해를 당한 사람들의 수입니다. 네, 보시는 그대로예요. 신고한 사람의 절반이 넘는 무려 54%가 2차 가해를 경험했습니다. 용기를 낸 대가가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. 이건 정말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끔찍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?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모든 전문가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최선의 전략, 그건 바로 예방입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다음에 소방차 부르는 것보다 애초에 불씨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게 100번, 1000번 낫다는 거죠. 예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입니다. 이 인용문이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. 예방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잖아요. 근데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말투에 있다는 겁니다. 대부분의 갈등이 잘못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오해를 부르는 말투에서 비롯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. 결국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건요, 무슨 대단한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. 리더의 진심 어린 의지를 바탕으로 그냥 서로 기본적인 예의, 친절을 지키고 좀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문화,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.
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방에 힘써도 안타깝게도 사건은 터질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때를 대비해서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대응은 딱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들어주는 단계인 상담,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조사 단계입니다. 이 둘을 절대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상담 단계에서는 막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네가 맞네, 제가 틀렸네 판단하려 들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. 오직 공감하면서요. 반면에 조사 단계는 달라요. 사실 기반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. 자, 이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갔다.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. 무조건 신속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요. 절대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됩니다. 특히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 통찰을 더 하는데 가해자의 사과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해요. 이게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로도 봐야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와 규정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리더의 진짜 책임은 과연 뭘까요?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. 이게 무슨 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함께 일하는 동료를 보호해야 할 리더의 근본적인 의무라는 겁니다. 사용자의 의무라는 게 그냥 서류상에 있는 사대근 글자가 아니에요. 법 조항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나 여기서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살아있는 책임감 같은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 법규나 절차,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의 조직, 우리 회사는 과연 모든 구성원에게 정말로 안전한 곳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이 시대 모든 리더의 진짜 과제일 겁니다.